그냥 점프했어요. 다리가 부러집니다. 그러면 산책 많이 하면 될까요? 하면 되는데요. 그냥 걸으면 안 돼요. 그 줄자 있죠, 저희. 네네네. 줄자 써서 사타구니하고 허벅지하고 이렇게 끼울 수 있잖아요, 이렇게. 네.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 쉽게 알려드립니다. 멍터뷰 네 번째 전문가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대구 24시 바른동물의료센터 대표원장이자 개알남 수의사로 알려져 있는 이세원 수의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개알남을 제가 유튜브 초기부터 엄청 많이 참고하고 선생님이랑 연락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. 아, 정말요? 항상 좋은 정보를 잘 알려주셔가지고 네. 강아지 관절 건강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 질문을 좀 미리 구독자분들께 받았는데 너무 많이 달렸어요.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 많아가지고 오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친구들이 아파도 티를 좀 잘 내지 않아요. 알게 되면 좀 늦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셀프 진단법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? 너무 좋죠. 네네. 포 한번 올라와서 네. 제가 한번 체크 봐드릴게요. 제가 지금 촉진해봤을 때는 왼쪽 뒷다리가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, 푸우는. 딱 만져지는 느낌이 달라요. 그렇죠. 정확하게는 저희가 병원에서는 그 줄자 있죠, 저희. 네네네. 사람 허리 둘레제고 하는 것처럼 줄자 써서 사타구니하고 허벅지하고 이렇게 끼울 수 있잖아요, 이렇게. 네. 이렇게 해서 제일 위쪽에서 재주시면은 사실 일정하게 좀 잴 수가 있습니다. 거기 딱 끼는 걸 기준으로. 그렇죠. 지금 이렇게 0 맞춰버리면은 22cm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. 네. 오른쪽 기준. 왼쪽 한번 볼까요? 여기도 거의 한 19cm 정도.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. 그러면은 왼쪽이 아파서 덜 쓰고 오른쪽을 더 쓰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? 맞습니다. 또 이제 좀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은 네. 산책하는 와중에 네. 뭐 쩔뚝쩔뚝 거린다든지 한쪽 다리를 뭐 쭉 빼고 앉는다든지 아이들을 뭐 안았을 때 갑자기 똑똑 소리가 들린다든지 한다면 한 번쯤은 또 체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푸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히 네. 알아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좀 촬영해 엑스레이 보도록. 한번 찍으러 가보시죠. 또 엑스레이 찍으러 가겠습니다. 네. 자.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고관절이 안 좋은 편이긴 합니다. 네, 맞아요. 네네네네. 왼쪽 다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변형이, 이건 더 많이 진행이 된 경우인데 이렇게 되고 근육 양 자체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. 그죠? 이거 봐도 그렇죠. 이쪽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얇고 조금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거. 이게 두 가지 의견 정도가 있어요. 조기에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있고요. 아니면 최대한 뭐 쓰는 만큼 쓰고 그때 나중에 수술을 한다가 있거든요. 저도 이제 두 번째 쪽에 가까워요. 그냥 상황 보고 최대한 쓰는 만큼 쓰는데요. 이게 결국 불편해지거나 근육축 너무 많이 오면은 나중에 수술을 하고서도 이게 재활 속도가 너무 늦어지거든요. 네네. 이게 슬개골도 같을까요? 혹시 슬개골은 또 조금 달라요. 아, 달라요? 네, 잘 걸어도 3, 4기는 빨리 수술해야 돼요.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작은 뼈가 슬개골입니다. 네네. 네,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돼요. 안 빠져야 무조건 정상이거든요. 빠진다. 이때부터 이제 기수가 시작이 됩니다. 제가 손을 이렇게 뺐어요. 떼요. 그럼 들어가요. 1기. 2기부터가 한 번씩 똑똑 빠지는 단계. 요때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. 안고 계시다가도 똑똑 소리가 난다. 다리에서. 똑똑 소리예요? 뭐 애들마다 좀 다른데 네. 큰 애들은 좀 뚝뚝 거리긴 하는데 똑똑뚝뚝 뭐 이제 소리는 다를 수 있는데 네네네. 3, 4기 구분점이 명확해요. 3기는 요게 빠져 있고요. 제가 넣으면 들어가요. 네. 근데 떼면 다시 빠져요. 곧. 빠진 채로 걷는 거예요. 이거 잘 걸어져요? 근데 의외로 3기 잘 걸어요. 아이고. 4기는요 안 들어가져요. 이제 계속 빠져요. 그냥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잘 걸어도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. 걸을 때마다 아프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3, 4기 수술해야 하고요. 네. 2기일 때는 그 빈도를 보시면 돼요.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인다. 많은 겁니다. 그럼 그때는 수술을 고민해 보셔야 되죠. 양쪽이 아픈 경우라면 양쪽 같이 한쪽 먼저 뭐가 더 좋을까요? 제 입장은 이제 양쪽 동시에 해도 된다입니다. 네. 보통 반대쪽 수술을 위해서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둬야 되거든요.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 다리에 무리가 좀 많이 갑니다. 또 이제 나누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입원하는 기간이라든지 또는 검사 또는 마취, 뭐 비용이라든지 그쵸. 저는 양쪽을 다 하고 있고 뭐 문제가 되거나 한 적은 크게 없었습니다. 어때요? 회복 기간이 어때요?
그 수술하고 입원 기간 중에 보통 걸어서 가기는 합니다. 아. 네, 늦어지면 2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, 그것 말고 실제로 전체적인 회복을 좀 본다면 슬개골하고 고관절이 조금 다른데요. 슬개골은 보통 제가 뼈가 뭐 붓고 이런 시간들 때문에 한 2달 정도 말씀드리고요. 고관절은 실제 있는 관절을 없애면서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. 더 긴 시간이 걸려요. 아. 저희 보통 한 6개월 말씀드립니다. 6개월 내내 와야 된다는 아니고 6개월 동안 어쨌든 좀 불편해 보이고 좀 뒤뚱거리지만 정상으로 좀 가는 회복 기간이 한 6개월 정도. 기존에 이 친구의 능력이 100이라면 수술을 하고 나서 몇 %까지 올라와요? 아, 슬개골은 보통 100% 목표를 잡고 하고요. 고관절은 사실 한 90% 정도입니다. 워낙 이 친구 관절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강아지 매트도 또 출시를 어. 했었어요. 아, 그래서 네. 실제로 이런 강아지 매트나 계단 이런 게 도움이 되나요? 정말 중요합니다. 매트, 계단 필수 사용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합니다. 사람으로 치면은 뭐 양말 같은 거 신고 아이스링크장 갔다고 생각해보세요. 알게 모르게 힘이 많이 들어가고 불편함이 커집니다. 계단이나 뭐 슬라이드 같은 것도 필수입니다. 왜냐면 그냥 점프했어요. 네? 높이가 높지도 않아요. 점프했어요. 다리가 부러집니다. 저 프로 친구가 그랬어요. 아, 그래요? 그게 이렇게 정말 내려간다고 부러져요? 점프를 하니까 툭 이렇게 그러니까 부러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매트와 어떤 계단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면 더 나아가서 계단이 네. 계단형이 있고 슬라이드가 있고 아, 이걸 섞은 혼합형이 또 있어요. 아하. 서로가 더 좋다고 하는 이 아. 혼란의 상황에서 그렇군요. 뭐가 더 좋은 게 있을까요? 사실 이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둘 다 일단 상관없다 주의인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푹신하면 또 안 돼요. 너무 단단해도 그렇지만 맞는 게 참 어려운데 네네. 그래서 저는 두 개 중에 뭔가 추천이라기보다는 아이에게 맞는 걸 좀 찾아주는 게 좀 중요한 거죠.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점프해서 내려갈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. 우리 산책할 때 계단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산책 시 계단이죠. 네. 물론 아이가 정상이고 그쵸? 그 다음에 그 높이가 충분히 내려갈 정도이면 쓰셔도 돼요. 좀 촘촘한 그런 계단은 그럼- 괜찮은. 그럼요. 오르거나 내리거나. 내려갈 때 특히 안 좋다는 의견은 왜 있을까요? 내려가는 게 사실 좀 더 힘들긴 해요. 저는 그렇긴 한데 네, 저도 네. 뭐 등산 같은 거 하다 보면 오르는 건 어떻게 오르겠어요. 내려가는 게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? 내려갈 때 힘을 쓰는 게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근육을 좀 써야 되거든요. 그거와 좀 비슷하게 강아지들도 내려갈 때 보면 좀 불안정하잖아요. 오르는 건 어떻게 툭 우당탕탕 내려가는 게 있죠. 그렇죠. 이게 탁탁 이 짚는 게 일정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긴 해요. 올라가는 건 땅땅땅땅땅 잘 올라가요. 맞아요. 내려가는 건 우당탕탕 하다 넘어지기도 굴러고 하고. 맞아요. 그러다가 다칠 수도 있구나. 맞습니다. 그래서 좋습니다.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. 강아지랑 등산 괜찮을까요?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. 등산을 가게 되면 환경 지형이 아주 다양해요. 강아지들에게 중요한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해서 어떤 신경 같은 것들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. 근육도 안 쓰던 근육을 좀 쓰게 되고 다 좋죠. 물론 다리가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다 가능하고 근데 내리막은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애들한테 맞춰서 뭐 힘들어요? 그럼 중단 꼭 하셔야 됩니다. 자꾸 뒤로 처진다던가 맞습니다. 그런 사인들. 또 안아달라고 눈빛을 보내거나 주저앉거나 뭐 그런 행위들을 보인다면 뭐 산책도 그렇고요. 다 중단을 하셔야 돼요. 네. 꼭 무조건 산책은 많이가 좋은 건 아니군요. 맞습니다. 많이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안 그래도 이제 그 질문 제가 본 것 중에서 네. 적정한 산책 시간에 대한 맞아요,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도 물론 애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. 적당히 꼭 해야 되는 건 하루 한 번 30분이고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하루 한 번 30분. 왜냐하면 이게 운동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 산책 자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최대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기 때문에. 근데 간혹 또 물어보시는 게 계속 해도 될까요? 네, 괜찮아요. 너무 좋아요. 다이어트 맞아요. 원하시는 분들 그러면 산책 많이 하면 될까요? 하면 되는데요.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냥 걸으면 안 돼요. 사람도 그렇잖아요. 사람도 그냥 산책으로는 살 빠지는 건 아니고 유지잖아요. 유지. 그쵸, 맞아요. 그래서 중강도에서 약간 고강도 운동을 해야 돼요. 조금 뛰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던지고 물고 오고 이런 행동들을 해야 조금 살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제 그러면 산책
다 했어요.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은 사실 집에서 강아지를 보내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찜질이라든지 마사지, 그다음에 다리 가동 범위 좀 만들어주는 것들, 이런 것들 뭐 혹시 오늘 기회가 되면 푸 하면서 네. 뭐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은 마사지 같은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하는데 그렇죠. 마사지 지금 혹시 해볼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아, 네네. 네. 푸 꿀잠 자는데요?